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 브러쉬가 연결돼 있고, 브러쉬를 고정시키는 것을 브러쉬 홀더라고 얘기합니다. 뭐, 브러쉬뿐만 아니라 홀더라는 의미는 다 어떤 고정시켜서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브러쉬를 한 자리에 딱 고정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류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보그 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여기 보면 통풍 날개라고 있어요. 통풍 날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발전기가 발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동안에 이 안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 안에 축에다가 선풍기 같은 날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이 내부를 식혀주는, 뜨거운 열을 밖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풍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서는 계자 철심, 계자 코일, 고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 전기자 코일, 그 다음에 정류자가 있고, 요 하나하나 요 줄 있는 거 있다 그랬죠. 줄 사이에 까만 거 있는 거는 바로 이 정류자 편 사이는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라든가 또는 절연 물을 가지고 여기다 전부 다 여러 가지 절연, 여기에 맞는 절연체를 이용해서 절연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각각 정류자편은 각각의 여기에 이제 기전력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정류자를 통해서 나온 발전기가 만들어진 이 기전력을 갖다가 외부로 끌어내는 장치인 이 브러쉬가 있고, 잡아주는 브러쉬 홀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구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구성 요소가 계자, 전기자, 정류자입니다.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죠. 즉 N극과 N극 S극, N극 S극을 만드는 부분이 계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에 NS극, NS극을 만드는 게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바로 요 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자는 기전력을 유도하는 곳이다. 즉 조금 전에 봤던 거, 계자에서 만든 자속을 끊어. 자, 여기도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N극, S극, 이게 만약에 N극이고 여기 S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게 여기서 계자에서 만든 자속, 계자에서 만든 자속이 바로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는 자속을 얘기해요. 그거를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서 끊어서 여기에 전기자에 감겨있는 코일에 기전력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전기자 건선에 유도해서 만드는, 그러면 전기자는 기전력을 만드는 곳이고,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곳이다. 즉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을 해서 여기에 자기장을 형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류자는, 자,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그 전류를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서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장치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외부로 끌어내는 장치가 여기 나와 있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뭐 축, 베어링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회전체를 돌리면은 그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베어링은 여러 가지 씁니다.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본 게 주로 볼 베어링들이 있죠. 브러쉬, 브러쉬 홀더, 뭐 개철 등등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요소다. 계자가 없으면은 자속을 만들 수가 없고, 전기자가 없으면 기전력을 유도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직류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나? 계자 권선, 자극, 철심, 개철 및 자극편으로 되어 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위에 그림하고는 아까 그림 조금 못합니다만, 이게 개철이에요. 이 둥그런 부분, 바깥에 부분 있죠. 이게 개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개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 프레임이라 그러기도 하죠. 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발전기에. 이게 개철의 역할이고, 요것이 자극철심입니다. 자극철심. 이게 자극철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심이고, 요 끝에 모양이 조금 뭐 이렇게 반달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 요게 자극철심과 붙어 있는 자극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극편은 자속을 가장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합쳐서 결국은 여기서 이게 N극이라면 N극에서 자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자, 하살표 방향으로 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자속은 어디로 다니냐 하면은 철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자속이 다니는 길이죠. 여러분들 전류는 어디로 다닙니까? 전류는 도체로 다니죠. 구리선이라든가 혹은 뭐 알루미늄선이라든가 전류가 흐르는 그 도체를 따라 우리가 도체라 그러는데 전류는 구리선 전선을 따라 다니는 반면에 이 자속은 철을 따라 다닌다. 철심을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통과해 가지고 S극으로 들어왔을 때 S극 철심을 통해서 개철을 통해서 이렇게 개철을 따라서 돕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나와서 또 이렇게 돌아서 해서 폐회로를 이룹니다. 이렇게 자속은 폐회로를 이루어요. 이쪽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폐회로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극짜리입니다. 극이 양쪽에 두 개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에 또 극이 이렇게 또 하나 있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해서 극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4극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땐 4극.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면은 이때는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또 N극이 되고 S극이 돼 가지고 이럴 때는 N극에서 나온 자력선이 S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개철을 통해서 이렇게 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쪽에서 나온 N극은 이쪽 S극으로 또 들어가서 이렇게 배를 이룰 테고 또 이 N극에서 이게 N극이 되겠죠. 아까 N극에서 나온 건 또 S극이 쪽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배를 이루고 또 N극에서 나온 거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네 개의 자속 길이 생기는 거죠. 4극일 경우에는. 아까 2극일 때는 두 개밖에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 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군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전기자가 막 돌아가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수력이나 화력을 통해서 이걸 돌리고 있죠. 강제로 돌려주면은 자속이 지나가면서 이 철심에서 끊기게 되겠죠. 끊기면서 여기에서는 기전력이 유기돼서 우리가 외부로 끌어내서 쓰는 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극편 뭔지 알겠죠? 요 끝에 부분 요걸 자격편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개철, 개철은 아까 이건데 개철은 자속이 통과하고 또 기계의 틀의 역할도 하고 기계의 틀이죠. 프레임 역할도 하고 자속이 통과하는 길도 되고 이거 지금 이 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속에 통과하는 길이 되고 이 개철은 그 다음에 기계의 틀도 되고 또 이 안에는 끝에 베어링이라든가 브래킷 끝에 있는 부분 이런 거 지지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자극은 요걸 자극이라 그럽니다. 요거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계자는 개철과 요 자극 철심하고 자극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각각 설명하는 겁니다. 요 자극은 개철과 전기자 사이에 이게 개철이고 이게 전기자입니다. 요 사이에서 자기 회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기서 N극이면 나와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속의 길이 되는 거죠. 자기 회로의 역할을 하고 요 자극은 또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 0.5에서 1.6mm의 아주 얇은 영광판 이건 철의 종류입니다.
자속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철의 종류, 영강이라 그러는데, 그거 판을 성층해서 만들었다. 여러 겹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얼뜻 보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쇠붙이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쇠붙이가 아니고 이렇게 두께가 0.5에서 약 1.6mm 되는 그 얇은 영광판을 갖다가 성층해서 만든 구조다. 물론 이 전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도 그렇게 돼 있고 이 개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0.5에서 1.6이냐? 이거는 발전기의 크기에 따라서, 발전기가 작은 발전기에서는 두께가 0.5를 쓰는 거고, 만약에 발전기도 또 큰 발전기가 있겠죠. 그런 거는 좀 더 두꺼운 거. 왜냐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너무 얇으면은 거미 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발전기에서는 조금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자건선은, 여기에서 계자건선이 뭐냐면은 여기 까만 부분 있죠. 끝에 까만 부분, 이게 보면 개철이 있고 여기에 까만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아주, 이게 지금 펜이 좀 이상한 거라서, 여기에 자극편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게 개철인데, 요 부분에 코일을 갖다가, 코일이 이렇게 감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코일을 감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단면을 보면, 옆에서 보면 요 부분, 여기 코일이 감겨, 이게 계자건선입니다. 절연된 둔건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에나멜선, 그 구리 에나멜선이 이제 이 둔건선이라 그러고, 평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보기가 힘든 건데, 평각선은 둥근 구리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구리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평각선은 전류가 크고 큰 발전기에서는, 자, 이런 평각선을 구리선 대신에 쓰는 거예요. 평각선을. 왜 이렇게 쓰냐?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의 종류가 가는 선도 있고 굵은 선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클 때는 굵은 선을 쓰고, 전류가 작은 전류가 흐를 때는 가는 선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굵은 선을 쓰면 다 좋겠지만, 굵은 선은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그걸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는데 굵은 선을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각각 규격에 맞는 전류의 크기가 몇 미리스퀘어 이래 갖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전선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주로 지름으로 얘기합니다. 파이가 몇 미리짜리냐, 뭐 1미리짜리냐, 혹은 파이가 0.5미리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코일 규격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두껍다면 이걸 감을 수가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코일을 지금 제가 그린 것 같이 이렇게 감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감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 나옵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쪽 거는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조립합니다. 갖다가 여기 연결시키는 걸 대가지고 나사로 볼트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여기에다 감듯이 이렇게 가는데, 이건 우리가 참 어느 정도 상상은 되겠지만, 이건 아주 큰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자건선이 있었고, 요것도 이제 같은 건데, 계자 코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뭐 그림이, 요거 지금 전기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자인데,
여기 그림을 어떻게 그렸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계좌 철심이고 원래 이제 계좌 코일이 이렇게 감기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 위에 홈이 파져 있죠. 지금 요거 전기자 같은 경우는 홈이 이래 파져서 위에서 밑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잠깐 그려주면은 계좌하고 전기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 둥그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자, 그러면 고정자가 있는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는 전기자가 이렇게 중간에서 축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요 안에 있는 요 전기자 같은 경우는 홈이 여기에 파져 있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죠? 요 지금 요거는 없애버려야죠. 자, 이렇게 파져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바깥의 계좌는 반대로 이쪽으로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져 있어요. 자, 여기를 제가 한번,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떤 거냐, 여기를 어이, 아, 자, 이렇게 그림을 좀 요 부분만 지우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홈이 파져서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넣어갑니다. 이렇게 코일을 넣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코일을 이렇게 넣어갑니다. 이렇게 이쪽에 서로 이렇게 넣어가고 하는데, 요 사이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그러니까 공극은 좁을수록 좋겠죠. 좁을수록 왜냐면은 나중에 여기에 자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 봐요. 자극이 양쪽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게 N극이고 S극이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려 그러면은 전기자를 통하기 전에 이 공극을 통과해야죠.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울이 절벽 개울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자속도계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게 넓으면은 여기서 못 건너뛰는 게, 사람도 이제 딱 건너뛰다 보면 다리 짧은 사람은 못 건너고 빠질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속도 공극이 넓으면은 여기서 누설되는 자속이 많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극은 좁게 만든다. 근데 공극을 좁게 만들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회전자가 이 안을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 원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은 어디 닿든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계의 모습을 보면 되게 둔탁해 보이지만은 만드는 이 작업은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1980년 이전만 해도 이 철심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해서 일본이나 독일에서 제작을 해왔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잘 만들지만 그만큼 이게 정밀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자, 위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은 계좌철심에 감겨져 있는 전류가 흐르면은, 계좌철심이 이제 이거죠. 계좌철심에 감겨져 있는 철심에 감겨져 있는 전류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력이 생긴다. 이게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돼서 N극이나 S극이 되는 거죠. 계좌철심을 자화시킨다. 자화를 시킨다는 것은 자석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석화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자시켰다. 자화시킨다, 여자시킨다. 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전기자 코일은 이 안에 있는 감겨있는 코일이죠. 이거와 계좌 코일은 직권식이기 때문에, 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코일하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직권, 분권식이 있어요. 전기자 전류와